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간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 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높은 금리로 기관들의 부동산 투자가 주춤한 가운데 오피스는 안정적 임대 시장을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며 소폭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물류센터 시장은 하반기에도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하반기에 공실률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달 전국에서는 37개 단지 3만 407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8개 단지에 걸쳐 7,352가구가 분양에 나서는데 올 들어 최다 물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1주택자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규제가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다주택자까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조금은 발이 묶여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럴 때야말로 재개발에 투자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낡은 빌라를 한 채 샀다가 그 빌라가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그 기적 혹시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노하우들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눌 거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8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상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래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부동산 거래량도 지금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4천 건을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거의 뭐 18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을 지금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지금 사실은 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지난 하반기와 지난 연말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지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최근에 이제 갈아타기를 생각을 해보시고 현장에 나가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오른 거를 아마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급매물은 아예 없습니다. 급매물은. 그래서 시장이 이제 지난 이제 연말하고는 확연하게 지금 이제 분위기가 틀린데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지역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아파트 이제 청약에 대한 상담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유가 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좀 이제 투자 금액이 좀 높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좀 묻어놓고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되면 내가 이제 아파트를 받아서 입주하려는 그런 이제 소액 투자 문의에 대한 상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자,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아니면 소액 투자, 또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 부동산 고민은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상반기에 비해서는 이 거래량을 봤을 때 많이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저희 방송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어떻게 움직일까?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번 주에도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예,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현장에서 이제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세미나 주제는요. 세미나 주제는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 이제 서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아니면은 뭐 이제 그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조정을 받았다가 좀 가격이 올라오면서 뭐 이렇게 전세 끼고 갭으로 들어가기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액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좀 투자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또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도 또 아파트를 매입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좀 이제 아파트를 받으려는 이런 이제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방법론을 잘 모르시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떤 지역에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론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세미나에서는 그런 이제 소액 투자와 관련된 이제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뭐 지역적인 설명도 물론 아울러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이제 가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소액 투자와 관련된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군가는 소액으로 또 몇 배 돈을 벌었다던데 왜 나는 그런 게 어렵지라고 하시는 분들, 과연 이걸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 생각하셨던 분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또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정창래 대표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인천 청라에 제가 네. 아파트를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 이거를 매도를 하고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갈아타는 게 좋은 건지 그게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청라에 어떤 아파트 2개를 좀 가지고 계실까요? 호반 4차 29블럭 하고요. 네. 힐데스하임이요. 이거 2개 다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힐데스하임에는 지금 2년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실거주를 하고 계시고 아직 예. 거주 기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 거주 채웠어요, 2년. 이미 다 채우셨고. 네네. 네, 말씀 주신 청라 지역에 2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는 호반 3차 29블럭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힐데스하임에는 3차, 호반 3차, 4차, 4차. 네. 29블럭 아파트, 그리고 힐데스하임에는 거주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걸 투자 네. 가치가 있다면 조금 더 보유하고 아니면 서울로 좀 이사를 가보겠다라는 마음이신 거죠? 네네. 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예, 이제 앞으로 가야죠. 가셔야 돼요. 예. 네네. 자, 그 이제 청라 호반 4차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힐데스하임은 지금 바로 옆에 있네요. 그죠? 예. 일단은 그 청라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인천 지역에서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은 데가 이제 송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청라죠.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천 내에서는 이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 이쪽 같은 경우 이제 신도시잖아요. 그죠? 예. 네. 신도시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보면 또 호재거리도 좀 많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제 7호선 호재가 있고요. 그죠?
예, 예. 예, 7호선 연장선 호재가 있고. 예. 자, 그다음에 뭐 이제 하나금융이라던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족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늘어나는 또 호재들도 있고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스타필드라던가 요렇게 이제 예. 상업시설도 앞으로 이제 들어올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호재들이.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이거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가격은 조금 빠졌죠. 그렇죠? 네, 좀 빠졌어요. 예, 지금 요즘 최근에 어때요? 좀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회복이 됐어요. 예, 조금씩 지금 회복은 하고 있죠. 예. 예, 예. 자, 저는요. 만약에 이제 매도 시기를 잡으시는 만약에 이걸 팔고 만약에 지금 이제 서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저는 만약에 서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조금 회복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바로 매도하시고 서울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최근에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낙폭이 컸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지금 완연하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제 가격이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외곽 지역으로 그 온기가 지금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가격 이게 지금 이제 회복을 지금 하는 중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냐?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신도시라는 이 신도시의 가격은 어떻게 이걸 신도시의 가격은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냐면요.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지하철 접근성이나 이런 거 말고 서울과 얼마나 가까이 있냐. 이런 물리적인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신도시 내에 이게 자족 기능이 아주 많은 지역들, 그러니까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아주 많으면 그만큼 그 신도시 내에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족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1기, 2기 신도시 통틀어서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비싼 데가 판교. 그죠? 예. 예, 그다음 분당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쪽은 이제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은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판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죠? 네,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교가 이제 가장 비싼 건데요. 근데 이 청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죠. 그죠? 네. 예, 거기다가 또 자족 기능도 다른 신도시에 비하면 조금 약한 편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 자, 요게 요런 문제, 그러니까 이 청라 신도시는 요런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신도시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는요, 공급이 많이 안 되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와 우리가 공급을 봤을 때, 그러니까는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인천 지역만 보면요. 예. 자, 인천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1년에 필요한 신규 아파트 수요가 한 4만 5천 가구에서 한 4만 8천 가구 되거든요. 예. 근데 인천은 한 1만 5천 가구 정도를 봐요. 아, 한 해 아파트 이제 필요한 새 아파트 수요가. 네. 그런데 22년도 작년에 4만 가구 이상 공급됐고요. 네. 올해 23년도 4만 가구 또 이상 될 거고요. 음. 그다음에 24년도 또 한 2, 3만 가구 또 공급될 거고요. 자, 뭐예요? 최근에 보면 한 해 아파트 필요한 수요보다 지금 공급이 지금 훨씬 많았죠. 예, 예. 자, 근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지금 2기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야 이런 데서도 앞으로 물량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아, 예. 즉, 인천 주변 지역에 공급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예. 예.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예, 두 예. 번째는 이제 좀 주변에 공급량이 너무 많다. 그 예.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얘는 지금 청라 신도시는 2기 신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아시죠? 네. 근데 3기 신도시가 청라 신도시보다 더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요. 아, 예. 그죠? 예, 그럼 네, 앞으로 네, 또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면 네. 예, 상대적인 선호도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지,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자, 네. 최근에 이제 강남에 먼저 회복을 하고 주변에 이제 서울의 강북 지역이나 외곽 지역으로 지금 낙폭이 컸었던 지역이 지금 송도도 마찬가지고 청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 회복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이거죠. 아, 근데 오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비과세 요건도 채우셨고 지금 회복세면 일단은 지금 매도하시고 서울 쪽으로 지금 네. 사실은 좀 갈아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아, 예,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매도하시고요. 네. 예, 서울 쪽에 보시는 아파트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요. 예, 그쪽으로 네. 한번 이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쪽으로.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청라 지역의 신도시 특징을 좀 비교 분석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우선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매도가 되신다면 그 다음 서울 아파트 투자 계획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언제나 여러분 위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신림 네, 그 봉천동 있는데요. 신림 1구역에 네, 한 6년 정도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거주하는 곳이 네, 이태원이에요. 이태원에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재 거주 지역은 한남 뉴타운 3구역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관리 처분이 나서 제가 이사를 가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 그 신림동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신림동 그 빌라를 팔고 네. 이 용산구 후암동 요 근방으로 빌라를 아. 한 채를 사가지고 이사를 가야 될지 네. 고민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보유하고 계시는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은 투자 목적으로 좀 가지고 계신 거였네요. 네네네. 저희가 맞아요.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소요? 네. 주소 신림동 368-1번지예요. 368-2번지. 1번지. 1번지, 368의 1번지 다세대 주택에 내가 거주를 하면 괜찮을지,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면 조금 더 거주해도 괜찮고, 아니라면 이걸 매도하고 후암동 쪽으로 거주처를 좀 새롭게 마련을 해보면 어떨까. 예, 한번 그 부분으로. 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이태원에서 그 자영업 하세요? 네네. 예, 저도 매주 이태원 갑니다. 제가 이태원 분위기를 그러세요? 좋아해서. 예. 네. 어디 쪽에 계세요? 이태원 쪽? 이태원 한남 뉴타운 쪽에 거주하고 있어요. 한남 거주는 3구역에. 하시고 이태원 쪽에 지금 자영업은 어디서 하고 계세요? 거기 큐농거리에서 조그만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는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신림 1구역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신림 1구역 갖고 있고 여기가 신림동 일대가 지금 신림 2구역이 있고 또 신림 3구역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신림 3구역은 최근에 지금 일반 분양했죠.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예. 이제 다 여기다 지금 관리처분 철거돼 나서 있잖아요. 그죠? 관리처예요. 지금 예, 1구역 빼고는요. 예. 2, 3구역 다 철거돼 있고 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신림 3구역 얼마 전에 일반 분양했어요. 예. 예, 일반 분양했고요. 신림 네. 2구역도 지금 거의 이제 지금 이제 2주가 이제 철거가 끝나가면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일반 분양 들어갈 거거든요. 예. 네네네. 일반 분양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네. 이제 신림 1구역은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중이에요. 사업 시행 네네. 인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는 아까 우리 시청자님 지금 한남 3구역 살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관리 처분만 남은 거죠. 그죠? 예. 네네. 네. 자, 그래서 신림 2구역, 신림 3구역은 이제 3구역은 일반 분양 들어갔고 2구역은 좀 있으면 일반 분양 들어갔고 신림 1구역은 제가 봤을 때 일반 분양 들어갈 게 한 3, 4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 제가 하나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여기 아까 6년 전에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한 6년 정도 됐어요. 예, 지금. 6년 전에. 예. 예, 요거 얼마 주고 매입하셨어요? 신림 1구역에. 제가 봤을 때 저요? 아주 뭐 싸게 매입하셨을 것 같은데. 전세 끼고 예. 전세 끼고 3억 2천이에요. 매매가 3억 2천? 예. 예, 지금 얼마 가요? 지금은 7억 5천에서 8억 가는가 보더라고요. 예, 시세가 7억 좀 5천. 떨어져서.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프리미엄이 붙었으니까, 그죠? 예. 예, 그리고 지금 6년 전에 매입을 하셨으면 그때 거주 요건도 없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비과세 받고 팔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네. 네. 자,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얘는 내가 갖고 있으면요, 새 아파트 생기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예, 근데 근데 새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여기에 만약에 내가 나중에 신림 1구역에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하면요, 네. 예, 지금 내가 지금 요 정도 금액에 지금 8억에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또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근데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되면 그럼 요게 지금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되면 내가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또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이번에 신림 3구역이 지금 한 10억 정도 33평 기준으로 10억 정도에 분양을 했거든요. 네, 네. 예, 분양을 했고요. 자, 인근에 보면은 뭐 그 봉청역 인근에 이대림패상 그 대림 이평한 세상 예, 예. 요거 같은 맞아요. 경우도 지금 있어요. 33평 기준으로 해서 33평 기준으로 해서 한 11억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여기를 지금 들어가는 거야. 신림 1구역에. 네, 네.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지금 사는 거죠. 내가 8억 주고. 예, 예. 그다음에 플러스 추가 분담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주변의 시세가 33평형 기준으로 한 11억 정도에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먹을 게 아주 많지는 않겠죠. 네, 네. 지금 왜냐면은 나는 이제 초기에 들어가서 우리 시청자는 그만큼 시세 차익을 본 거지만 지금 네. 들어가서는 아주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봤을 때 아주 먹을 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이 지역의 입지가 상당히 좋아서 나중에 아파트로 형성이 되고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면 그냥 네. 가져가셔도 돼요. 네,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청자님 물건 가지고 계시면 신림동 일대라든가 요 일대가 서울 도심 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지금 시세 차익은 다 지금 누리신 거예요. 아, 네. 이해되시죠? 딱 답이 나오잖아요. 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지금 다시 새롭게 매수하고 8억에 매수해서 추가 분담금 내면 지금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랑 3, 4평 가격 똑같은 거잖아요. 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과감하게 매도하세요. 아, 예, 이제는 하라고요? 차익 다 보신 거. 제가 지금 계산해 드렸잖아요, 지금. 예. 그죠? 그래서 고민이 돼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화드렸어요. 여기서 먹어봤자 1, 2억이에요. 아, 네. 예, 이해되시죠?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나는 초기에 지금 전세 끼고 투자했었으면은 지금 한 4억 정도가 오른 건데 그럼 투자 금액 네.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용산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상사를 이제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한남 뉴타운이고 한남 3구역이 이제 올 가을부터 언제부터 이주한대요? 제가 알기로는 9월, 10월부터 아마 이주 10월 공고 말부터 이주 시작한대요. 언제요? 10월 말 아니면 10월 말, 11월 달. 그죠? 예. 이때 이제 이주 공고 이때부터 이주가 시작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잘 아시겠지만 한남 3구역, 한남 뉴타운에서 어때요? 가장 면적이 크죠? 네. 그럼 여기에 우리 시청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태원에서 지금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주 수요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가격이 다 오를 거예요. 네, 네. 이주 수요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매도하고 조금이라도 한 달 정도라도 빨리 좀 움직이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뭐 후암동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이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예,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뭐 후암동, 뭐 가칭 3구역, 2구역, 1구역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개발 압력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럼 그거 매도하시고요. 그 돈으로 네. 여기에 지금 가족들 살 수 있는 방 3칸짜리 빌라 같은 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요? 예, 지금 이거 매도하시면 그래도 한 7, 8억 정도 생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세 들어가 있구나. 예, 예. 한 6억 5천? 예, 그러면 조금 대출 받으셔요. 조금 대출 받더라도 가족들이 좀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한 7, 8억 정도면 충분히 매수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신림동 물건을 가져가서 나중에 새 아파트를 이제 받는 건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차익은 다 누리신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용산 쪽으로 지금 이번 기회에 옮기시는 거예요. 아, 예. 자, 그다음에 타이밍은요. 그러니까 시기가 네. 중요한데 한남 3구역 이주 시기보다는 좀 더 한 달이라도 일찍 지금 매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럼 이주 수요가 나오게 되면 주변의 집가가 보통은 20, 30% 올라버려요. 주변의 가격이요. 네. 그래서 후암동도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알려드리면 여기 네. 지금 이제 한남 상부역 주변에 뭐 순천향병원 맞은편이라던가 네. 여기가 좀 고급 빌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비싸잖아요. 예, 근데 잘 찾아보시면 네. 조금 대출 받으시면 고급 빌라도 매수가 가능해요. 아, 그래요? 뭐 10억 전후에서 차라리 여기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좋죠. 여기 보시면 여기 동빙고동 거기 대사관저 있는 데 있죠. 아, 예. 거기, 아우, 거기 좋죠. 거기 너무너무 좋죠. 아시죠? 아우, 그럼요. 예. 근데 여기도요. 거기는 잘 너무 찾아보시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보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 하시나고 안 돌아보셔서 그래요. 예, 안 돌아봤어요. 여기 동빙고동 같은 경우 잘 찾아보시면 10억 전후 방 3칸짜리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쪽 분위기를 아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후암동도 좋고요. 네. 지금 한남 뉴타운 주변에 네.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고급 주거 지역인 뭐 한남동이라던가 동빙고동 일대 고급 빌라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우, 좋죠. 자, 그럼 여기가 앞으로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완벽하게 부의 주거 벨트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여기 좋겠죠? 네. 아우, 너무 좋죠. 제가 볼 때는요. 빨리 움직이세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당장 칠림동치는 매도하시고. 매도해야겠네요. 예? 매도해야겠어요. 칠림동치는 팔아야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시세 차익 누리신 건 거의 다 누리신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가져가 봤자 어차피 1, 2억 정도밖에 더 못 먹어요. 네. 그럼 차라리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우리가 네.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 멘트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네. 투자라는 거는 지역적인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사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압구정동 같은 데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저는 전국구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두 아는 지역. 이런 시장을 아, 저는 네. 전국구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용산은요. 네. 전국구 시장입니다. 그렇죠. 들어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지금 과감하게 움직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신림동에서 성공적인 투자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용산에서 또 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든 어려움 생기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말 방금 상담에서도 느꼈지만 정말 서울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리면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을 시도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소액 투자처를 찾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강의는요, 이제 재개발 투자에 대한 이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재개발 지역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초기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어떤 지역에 들어가야 될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5분만 딱 보세요. 5분만 이거 보시면요. 정말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기 재개발에 투자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요. 네, 첫 번째가 자, 초기 재개발 지역은 당연히 무조건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당연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소액으로 투자를 할수록 가격 상승률이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투자자군을 보면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많고 고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상승률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일수록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이면 소액일수록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되죠.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에서 약간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소액으로 투자했으니까 투자자가 많잖아요. 당연히 황금성이 좋죠. 내가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한 황금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초기 재개발 무조건 소액으로 들어가셔야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노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의 정비사업 방식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지난 과거는 다 잊으세요. 정비사업 방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이냐, 뭐하냐, 역세권이냐에 따라서 노후도가 다 틀립니다. 노후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신속이냐, 뭐하냐, 역세권
맞춰서 노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이제 노후도를 맞춰서 이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신축 비율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노후도가 좀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신축 비율이 높잖아요. 예, 신축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빌라들이 많은 거잖아요. 빌라들이 많으면 소유자들이 많은 거죠. 즉 소유자는 조합원들이니까. 그럼 조합원 비율이 좀 높은 겁니다. 조합원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사업성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신축이 많은 지역들은 개발 가능성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속이냐 뭐하냐 역세권이냐 갈 수 있는지 노후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무조건 빌라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액 투자는 빌라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빌라를 투자를 하되 대신에 빌라 비율이 낮은 지역을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당연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빌라는 우리가 소액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장 우리가 이 어떤 재개발 지역이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가면 여러 유형의 주거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뭐 다가구 있고 빌라 있고 단독 있고 뭐 이제 이런 연립주택 있고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 바로 빌라예요. 네,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 빌라는 왜 그러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황금성이 좋습니다. 황금성이 좋고요. 우리가 그 지역에 내가 만약에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만 가봐도요. 사실은 이 빌라 비율이 좀 낮은 지역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장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임장으로도. 내가 직접 가서 빌라가 많다, 아니면 다가구가 많다, 단독이 많다. 충분히 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빌라를 투자를 하되 빌라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즉 빌라 비율이 낮은 지역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내가 투자를 만약에 빌라를 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황금성이 아니면 희소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 비교가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해라. 자, 이런 거죠. 자,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동의서를 진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개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가격이 확 올라 버려요. 예,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 버립니다. 단기간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이제 모 지역에 이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올 초만 하더라도 1억 초반대 정도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역세권 개발한다고 동의서 진구가 들어가면서 무려 한 3개월 만에 2억이 올랐습니다. 즉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건 개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개발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초기에 제일 많이 올라요. 초기에 제일 많이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1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했는데 이게 3억 투자가 돼버리면 지금 거의 뭐 투자 금액 대비 200%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3억 투자가 여기 200% 오르려면 9억이 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6억이 되기 위해서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시세 차익이 투자 금액 대비 상당히 수익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초기 재개발 지역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 내가 이 때가 묻지 않은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 지역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개발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투자해 놨는데 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떻게 투자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사업성이 좋아야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틀리게 주민들이 먼저 제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먼저 움직이면 사업성과 논외로 사업성과 별개로 먼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아까 보셨던 그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도 한남 뉴타운에서도 사업성이 제일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근데 먼저 갔잖아요. 먼저도 가장 넓은데. 그죠? 자, 그러니까 재개발은 꼭 사업성이 좋아야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상당히 요 네 번째가 상당히 중요해요. 뭐냐면 최근에 지정이 되거나 이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인근 지역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요 인근 지역을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게 최근에 지정되거나 동의서 진구를 한 지역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옆에 있는 지역이 사업성이 좋거나 입지 여건이 비슷하면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근 지역과 비교가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내가 나중에 여기가 개발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이제 그 두려움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가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한테 뭐 시청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대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나 투자해 놨는데 나중에 박원순 시장 때처럼 또 재개발 안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과거는 잊으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과거 이제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 그래서 재개발을 안 했죠. 재건축도 안 했고요. 예, 그러면서 서울에 사실은 아파트 공급이 안 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서울은 땅이 없잖아요.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박원순 시장 때 뉴타운 출구 전략을 쓰다 보니까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안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이렇게 2017년, 2019년 1차 폭등, 그 다음에 2019년, 21년도까지 2차 폭등까지 와버린 거죠. 왜? 아파트 공급이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가장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큰 거는요. 아파트 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화두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재개발이 지금 제2의 재개발 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처럼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될만한 지역은 무조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예, 제가 원래 그 목요일 날 이제 세미나를 항상 하는데요. 이렇게 좀 직장인 분들이나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좀 시간 요청을 해주셔서 이번 주에는 제가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제가 이제 현장 세미나를 열 예정에 있거든요. 이번 현장 세미나에서는요, 지금 제가 강의해 드렸던 뭐 소액 투자에 대한 반복론과 뭐 어떤 지역에 투자해야 되나, 지역적인 것들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제가 좀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 그것도 소액으로 초기 투자를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더위가 계속 될 테니까요. 시원한 에어컨 좀 맞으시면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그 도봉구 창동역에 네. 주공아파트 소형을 가지고 있는데 네. 2019년도에 샀거든요. 그래서 네. 실거주 2년 곧 다가오고요. 네. 그래서 이 집을 사는 게 낫나 아니면은 뭐 재건축 요즘에 얘기는 있는데 네. 그걸 기다리면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갈아타고 싶어서 네.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도봉구 창동 주공 아파트 혹시 몇 단지를 좀 가지고 계실까요? 2단지. 네, 2단지 아파트. 여기에 계속 좀 거주를 해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투자 가치가 좀 낮다고 하면 갈아타보는 건 어떨지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창동주공 2단지 지금 보여 계신데 2019년도에 매수하셨다고요? 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그때 3억에 했거든요. 3억에. 지금 시세는 얼마 정도 가요? 지금 많이 올랐다 내려가지고 네, 4억에서 뭐 한 5억 선? 4억에서 5억 선. 네. 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네, 이거 매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좀 더 가격 오를 겁니다. 예. 자, 그래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네네. 먼저 이제 재건축과 관련돼서 한번 제가 답을 드릴게요. 네네. 자, 여기 창동주공 2단지뿐만 아니라 옆에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 소성 그 상하 아파트 1, 2차랑 지금 뭐 통합 재건축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통합 재건축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찌 됐든 요 지역은 지금 재건축 기대감이 좀 있죠. 그죠? 네네. 자, 근데 아까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얘기 나오면 그죠? 네. 예,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자, 일단은 그거에 대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했을 때 아파트로 개발이 돼야만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 네.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기대감 네. 때문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창동 주공 2단지나 상하 1, 2차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잖아요. 그죠? 네네. 기대감이 높은데 근데 단점이 있어요. 네네. 여기가 용적률이 높아요. 네? 용적률. 용적률요. 네. 예, 근데 용적률 아시죠? 역세권이라고. 예, 용적률 아시죠? 네네. 우리가 이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용적률이 낮아야 사업성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 예, 그런데 주공 2단지나 주변의 상하 1, 2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용적률이 높아요. 200%대예요. 네네.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이게 단점이긴 해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그 혹시 이거 방송 오랫동안 시청하셨나요? 좀 사이사이 많이 봤습니다. 예, 혹시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던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흘려들었어요. 예, 근데 들어보시긴 하셨죠? 네네. 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네네. 지금 일기 신도시,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분당까지 해서 일기 신도시가 네. 낡았으니까 여기를 네. 이제 재건축이나 이제 재생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 재생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재생 사업을 할 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도 용적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이제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통합 재건축. 네. 예, 통합 재건축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요. 네. 재건축할 때. 네. 근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요. 꼭 신도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서울에서 택지 있죠, 택지. 네. 그러니까 창동이라던가 상계동이요. 택지로 개발된 데예요. 네. 택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마 올 연말쯤에는 이제 나올 거거든요. 마스터 플랜이. 네. 자, 네. 나오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창동주공 2단지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단점이 용적률이 지금 높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되면 용적률 상향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럼 어떻게 보면 매도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꼭. 보유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확인을 하고 요거는 제가 싶어서요. 재건축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네네.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네네.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자, 아파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뭐 30평대 이런 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올랐으니까 그죠?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쪽으로 수요들이 움직이냐면 이런 소형 평형대 네. 소형 평형대 실수요자들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창동주공 2단지가 여기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아파트예요. 네. 예, 거기다가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내년부터 서서히 금리가 이제 정점을 찍고 금리는 서서히 내려갈 거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실수요자들은 더 많이 오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고, 그죠? 두 번째 네. 실수요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데 이거 지금 매도하시면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조언을 꼭 듣고 싶어서요. 예, 조금 더 보유하세요. 네, 조금 더요? 아니면 네. 재건축까지 가야 되나요? 뭐 재건축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한 1, 아, 2년 조금만 있다가 또 더요?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당분간은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그대로 현상 유지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아, 예, 제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네. 이렇게 투자를 좀 해가지고 음, 한 3년 전쯤에 용산 그 후암동 쪽에 투자해서 좀 재미를 봤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좀 이제 남은 이제 그 투자하고 이제 수익해서 남은 돈이 한 1억 언저리쯤 있는데요. 네.
또 이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 네. 요즘에 그 이제 부동산 이제 좀 보니까 모아타운 이런 게 얘기가 많던데 네. 혹시 한 1억 정도, 1억에서 뭐 한 1억 5천 뭐 요 중간 요 정도로도 혹시 가능한 데가 있나 한번 좀 여쭤보려고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한 번의 투자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모아타운에 좀 투자해 볼 수 있을지 그 계획 한번 전문가가 세워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 후암동에 투자를 하셨으면 지금 후암동권 아직 매도를 안 하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매도는 안 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추가로 지금 더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암동에 투자하시면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방법론은 조금 이제 아시겠네요. 그죠? 네, 예, 예. 예, 최근에 뭐 동호암동이 지금 당장 개발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최근에 막 개발 이야기 나오니까 막 가격이 오르죠? 네, 맞아요. 예.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예. 예.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 지금 용산에 갖고 계시네요. 그죠? 예, 예. 용산에 갖고 계시고 추가로 지금 더 1주택을 매수를 하실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남 상구라던가 용산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되니까, 그죠? 네. 취득세 중과는 아무래도 지금 1억 정도의 1억 전후의 투자 금액인데 또 취득세 중과되는 지역은 취득세가 나가니까 좀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네. 강남 상구하고 용산을 제외하고 어차피 거긴 또 1억 투자도 안 되죠, 그죠? 예. 예, 예. 제외하고 딴 지역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쪽 지역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답심리라는 지역이거든요. 청량리 일대. 아, 예. 근데 그냥 제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해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는 데가 전농답심리 뉴타운입니다. 여기는 제가 파란색으로 해드리면 여기는 이제 기존의 전농답심리 뉴타운이 개발이 다 끝나서 아파트로 벌써 입주한 거예요. 아, 예. 예, 예. 자,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보면 빨간색이 최근에 2년 동안 지정이 된 지역이에요. 최근에. 아, 예. 여기 바로 옆에 이제 간대매공원 쪽 신속통합기에 작년에 됐고요. 최근에 여기 역세권 동의서진구 들어가면서 가격이 확 올라버렸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 용답동 일대 또 역세권 시프트 얘기 나오면서 가격이 확 올라버렸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용답동 재개발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 주변 답신이 17구역. 여기는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도매상과 정비기회가 나오면 또 가격이 확 올라버렸고요. 자, 예, 예. 최근에 요 지역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사실은 아주 보석 같은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러니까 보석 같은 지역이라면 사업성도 가장 좋고, 즉 빌라가 상당히 적어요. 아, 예. 어디냐면요, 레미안 위브 아래쪽, 두산 위브 위쪽에 네. 보시면 이거 그냥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위쪽에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레미안 위브 아래쪽이고 두산 위브 그러니까 파크자이 위쪽에 여기가 요 지역이 지금 제가 X자로 지금 해놓은 지역이요. 답심리역 역세권이거든요. 예, 예. 근데 자, 우리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더라도 사업성이 좋고 아마 노후도가 제일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여기가요, 최근에 지정된 지역보다 노후도가 더 높아요. 최근에 지정된,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에서 노후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네네. 뭐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면 노후도가요, 80% 넘어가요. 예. 자, 거기다가 아까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거면 빌라를 투자를 하되 빌라 비율이 낮은 지역에 제가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여기 빌라 비율이요 4%밖에 안 돼요. 어우. 근데 아직은 여기가 때가 안 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다 3억 전후 투자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요, 잘 찾아보시면 1억 초반대 투자 가능해요. 아. 자, 입지는 역세권에다가 노후도는 또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빌라들은 없는 지역, 사업성이 네. 상당히 좋죠. 예, 예. 근데 아직 때가 안 묻었어요. 예, 이쪽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주신 지역으로 임장활동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방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처럼 소액으로 좀 초기 투자처를 찾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예,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아파트를 투자하기엔 투자 금액이 좀 높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투자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해서 나중에 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소액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투자에 대한 방법론을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아낌없이 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네요. 시원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